안녕하십니까. 이군의 주식 사냥입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가 상당히 강한 모습, 코스닥은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코스피가 지금 6000포인트까지도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가 결국 6천까지 돌파를 하고 지금 뭐 8천 이상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왜냐면 코스피가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6천이든 8천이든 많이든 갈 수 있다. 하지만 뭐 요거에 갈 수 있는 원동력에는 당연히 반도체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상법 개정 뭐 밸류업 때문에 갈 수 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드디어 우리나라의 시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부분이에요. 근데 뭐 그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왜 많이 팔았었냐? 이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보유하는 그 소유 비율이 소진 비율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청산을 매도를 했지만 반도체 이외에도 이제 지주사, 금융사, 보험사, 은행사 이쪽으로 이제 레밸런싱이 맞춰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조방원, 음, 현대차 뭐 이쪽으로도 이제 포트가 추가로 외국인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코스피의 이 사이즈는 커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일단은 코스피가 더 가기 위한 이 조건들이 있긴 한데 지금 어쨌든 이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들이고 사실 이제 거래대금 자체도 상당히 많이 좀 터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거래대금이 들어왔다는 거는 파는 사람도 많고 사는 사람도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오는 데 있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파는 사람도 많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손바뀜 현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손바뀜 현상이 누구로부터 이루어지는 거냐? 이게 그걸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손바뀜 현상이 결론적으로는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냐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제 최근에 보시면 개인들이 어쨌든 많이 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들도 많이 사고 있는데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뭐 하루 만에 다 매도를 칠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뭐 기관들이 많이 샀다고 해서 무작정 뭐 끌고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연기금들이 만약에 차라리 뭐 대량 매수를 했다 그러면 차라리 그거는 이제 버텨주는 자금이다. 약간 좀 더 스테이블한 자금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뭐 금투나 뭐 이런 특히 뭐 금투 같은 경우 많이 산다 그러면 사실은 조금 단기적인 성격의 자금이다라고 보통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체크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코스피가 지금 6,000포인트까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사실은 뭐 특별하게 어떤 이 장대음봉 같은 매도 신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으로 봤을 때는 들고 가는 게 맞겠죠. 매도 신호가 나온다. 즉, 뭐 장대음봉이 세게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수 있겠지만 아직 그런 시그널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조 현상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락의 전조 현상들 굉장히 하락의 전조 현상이라고 하면 갑자기 정말 뭐 90도 각도로 오르면서 거래대금이 막 터지는 그런 상황들 이렇게 상황들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전조 현상이다 볼 수 있고 또 갭이 뜨면서 올라가는 현상들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리스크적으로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이제 상승의 끝 파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강력한 매도 신호, 즉 장대음봉이 세게 나오면서 뭐 밀리는 형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보유자로서는 들고 가는 게 맞겠지만 신규 입장에서는 안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어쨌든 이 설령 이게 이렇게 만까지는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조정은 반드시 거쳐야 돼.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코스피가 지금 61선이라고 하는 그 나름대로의 이 경기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선과의 갭이 상당히 벌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한번 세게 충격파를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맞을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유자의 영역인 거지 신규 매수의 입장에서는 아니다라는 말씀.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라서 그 이후에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가팔라질 수 있다, 심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26일에는 이제 미국과 이란이 결과적으로 핵 합의
할 거냐, 아니면 결국 전쟁 혹은 하메네이 제거를 택할 것인가,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도 변동성을 좀 상당히 이제 내포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끝날 수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되면 국제 정세상으로 많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좀 이 변동성이 상당히 심해지면서 좀 조정에 대한 부분도 나올 수 있다. 대신에 이제 관세 전쟁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의미 없어요. 이제 플랜 B 전략을 가지고 밀어붙일 거고, 오히려 제가 걱정되는 건 슈퍼 301조라고 무역법 301조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거를 이 잣대를 가지고 이제 각 나라마다 이제 핀셋 적용을 한다 그러면 앞으로 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특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IRA, 뭐 보조금이라든지 반도체 보조금, 그다음에 뭐 쿠팡, 이런 사태를 여기다가 뭔가 이제 결부를 시켜가지고 미국이 어떤 정치적인 뭐 술수를 부린다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상당히 난처해질 수 있고, 뭐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뭐 금액을 내놓으라 할 수도 있고, 추가적인 조건에 대한 어떤 뭐 요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뭐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런 슈퍼 300일조를 들고서 어떠한 또 이 협박을 들고 나올까, 사실 그게 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차라리 그냥 관세만 15% 매겨 딱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데, 슈퍼 300일조의 그 근거에서 어떤 점이 니네가 뭐 관세를 더 뭐 받고 있다, 뭐 니네가 무역에서 더 수혜를 보고 있다라는 게 나오면서 어떤 통상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또 걸고 넘어진다면 추가적인 불확실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 불확실한 거고, 그다음에 블루 아울이라고 하는 이제 사모펀드 환매 중단 여파가 뭐 지금 이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결과적으로 이제 그 조사를, 금감원에서도 사모펀드 대출에 대한 부분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모 블루 아울이라는 캐피탈이 지금 유동성 위기를 겪는 이유는 이제 그 뭐 소프트웨어 업종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막대한 투자가 문제가 뭐냐면, 결론적으로 다 AI가 대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실적 자체가 많이 꺾이고 있는 거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어도비라든지 유니티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기업들, 그다음에 뭐 우리가 뭐 세브로 알고 있는 기업도 마찬가지로 많이 흔들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블루월 캐피탈의 이 환매 중단 여파가 뭐 이게 소위 이제 뭐 서브프라임 사태의 전조다라고 하는데, 뭐 전조가 될 수도 있겠다. 근데 뭐 서브프라임 사태 이전에도 뭐 상당히 또 계속 은행에서 파산을 해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 가지고 뭐 이 다음에 무조건 뭐 서브프라임이 터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위기를 우리가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건 맞는데, 이거 가지고 뭐 서브프라임 사태의 전존상이다라고 단정 짓기는 좀 애매할 수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시장이 붕괴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고, 대신에 조정에 대한 국면을 차라리 우리가 준비를 하고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조정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반도체가 조정이 들어오면 결국 그 수급들이 다른 섹터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순환매 장세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반도체가 조금 쉬어갔잖아요. 뭐 PSK 오징스도 급락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입각해서 다른 여타의 뭐 자동차 관련주나 또 바이오 관련주나 또 에너지 관련주 이런 게 막 급등을 한 거잖아요. 화장품 관련주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떤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될까라는 부분들에서 제가 몇 가지 좀 추려 왔는데요. 일단은 뭐 이 종목군들이 모두 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 소개해드리고, 좀더 그래도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거를 좀 더 짚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삼성 SDS가 좀 주목을 해볼 만합니다. 왜냐면 이제 그동안 AI 쪽 관련주로서 상당히 움직임이 둔화됐었어요. 근데 이제 삼성 관련주들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삼성그룹 관련주들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삼성 SDS도 이제 21선 위로 또 안착을 했기 때문에 삼성 SDS도 빨간색과 초록색 선을 꺾고 올라갔잖아요. 그죠? 빨간색,
녹색을 토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부분들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에이지 테크놀로지는 맞춤형 반도체이잖아요. 그래서 에이지 테크놀로지는 저는 조금 더 상승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조정 시 매수가 더 강력한 이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 정고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5만 원대에서는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뭐 올라가더라도 눌릴 때 여러분들 사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산다고 했을 때는 완급 조절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위치긴 합니다만 앞으로 좀 더 괜찮은 수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기가비스, 요것도 이제 AI 이제 그 패키징, 반도체 패키징 관련해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상승을 탔어요. 그래서 추가적 랠리 나올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동진세미캠, 가온칩스, 하나비전 같은 경우도 하나그룹주가 많이 올라갔고, 한미반도체 어떤 경쟁으로서 HBM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만, 일단 저는 일단 요 세 개가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 SDS, 에이지 테크놀로지, 기가비스 이렇게 주목을 해보자. 지주사는 다 올라갔어요. 금융사 다 올라갔어요. 보험사 다 올라갔어요. 은행사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볼만한 게 이제 없고, 그나마 본다고 하면 롯데지주. 롯데지주가 뭐 자사주다 보니 많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정고점이 이제 뚫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조정시 매수한다고 하면 수익이 좀 나지 않을까 가져왔고요. 풍산홀딩스, 요것도 이제 풍산도 구리값 뭐 상승이 난 부분들, 그래서 좀 조정이 끝난 부분이라서 저점 3만 한 9천 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얘도 들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다음에 한미약품 괜찮은데 한미사이언스도 진짜 징글징글하게 안 올라갔어요. 근데 한미사이언스 조정이 끝난 부분에 있어서 튀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들고 왔고요. 아머레퍼시픽 홀딩스도 한번 관심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생명보험, 보험사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것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굳이 이제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하는 게 좋겠지만, 트레이딩 되시는 분들만, 메일츠 금융지주는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전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일선 가까이 온 지금부터도 분할 매수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자산과 디지털 자산 관련주와 또 디지털 자산 관련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삼표시멘트, 하림지주, 특히 저 개인적으로는 삼표시멘트나 하림지주, 그 다음에 서부 T&D 요것도 좀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T&D 요것도 좋지 않을까. 그다음 디지털 자산은 뭐 다날, 그다음 카카오페이 요거 이제 대장주고, 게임과 엮이면서 올라갈 수 있으면서 또 지주사로 엮일 수 있는 게 네오위즈 홀딩스거든요. 네오위즈 홀딩스도 굉장히 지금 차트는 되게 좋아요. 그래서 네오위즈 홀딩스도 박스권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라 여기까지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뭐 추가적 랠리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뭐예요? 상법 개정안 이제 통과 임박했기 때문에, 특히 상법 개정안 통과된다고 하면 사실 특히 많이 올라갔던 지주, 금융, 보험, 은행은 진짜 일시에 대폭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폭락이라는 게 망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선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나마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좀 더 있는 걸 추려온 거고, 사실 상법 개정안 통과가 된다, 내일 24일 날 통과가 된다 그러면 사실 지주사나 뭐 생명보험사, 은행사, 금융사들은 조금 조정이 좀 단기적으로 들어올 수는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자산 관련주는 좀 보자.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삼표시멘트, 하림지주,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안정적인 거는 하림지주가 그만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안정적인 거는 뭐 롯데칠성 이런 것들도 거리량이 적어서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하림지주를 좀 잘 보는 전략을 써보자. 바이오는 오늘 많이 올랐는데, 바이오 중에서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의료기기 쪽에 클래시스, 동원나노텍은 이제 그 당뇨 이제 비침습형 안 찌르고 당뇨 측정할 수 있는 당뇨병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 아이센스, HK노인 요걸 좀 주목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클래시스, 동원나노텍, 그 다음에 아이센스는 책의 장기 과열이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그 무리한 매매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는 있겠다. 그다음에 HK노엔 요것도 이제 좀 괜찮은 모습
추세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상단이 있기 때문에 위로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올릭스나 이제 코롱 티슈진, 이제 이엔세 작은 종목은 이엔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제가 좀 봤을 때는 뭐 셀트리온 종근당은 뭐 이미 뭐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제끼더라도 삼성 에피스 홀딩스, 삼성 에피스 홀딩스도 잘못 적었네요 제가. 삼성 에피스 홀딩스 요걸 좀 이제 보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반등이 들어왔는데 살짝 눌러준다고 했을 때는 매수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피스 홀딩스. 그 다음에 대웅제약 온코네 테라피틱스도 주목해봐야 돼.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바이오 쪽에서는 특히나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들은 제 생각에는 올릭스, 그 다음에 에피스 홀딩스, 그 다음에 대웅제약, 그다음에 온코네 테라피틱스, 한올바이오파마, 그 다음에 AI 쪽에서 토모큐브 요것도 주목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에이벨 바이오나 뭐 리가켄 바이오나 다 어차피 다 좋은데 걔네들은 뭐 어쨌든 코스닥 그 수급이 더 들어오면 올라갈 종목이긴 한데 개별적인 이슈가 있어서 올라갈 수 있는 또 재료가 있는 또 강력한 어떤 뭔가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요 5가지다. 그래서 요거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장품은 이제 뭐 APR, 그죠? APR과 식품은 농심, 요거 좀 주목해보. 삼양식품은 반등 나왔고, 또 APR도 강하게 반등 나왔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을 좀 잘 체크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에너지는 GNC 에너지 추천주였죠, 2월달. 근데 지금도 괜찮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뭐 어쨌든 뭐 에너지 또 수입하는 또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밖에 원전 뭐 다 좋아요. 뭐 태양광, 풍력. 근데 지금 이제 조정을 받는 상황이 나왔을 때 관심을 가져보는 게 맞고, 지금 뭐 최근에 많이 올랐던 뭐 보성 파워텍 이렇게 올라가 있는 종목을 따라붙기는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뭐 시가총액이 뭐 그 높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제가 밑에 개별적으로 써 있지만 우진엔텍이 낫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에 뭐 ESS나 2차전지도 포함되는 거니까 뭐 대주전자재로, 그 다음에 성일하이텍 뭐 폐배터리 이슈가 있을 것 같고, 요거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성데이터테크 뭐 초전도체 뭐 관련 종목군이기도 하고요. 요거 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거예요. 뭐 핵융합 쪽이라든지 뭐 태양열 어떤 이런 에너지 이쪽이나 부분들로 계속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쪽에서는 이제 뭐 하나오션이 대장주겠죠? 하나오션, 그다음에 작은 종목에는 삼형엠텍. 삼형엠텍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삼형엠텍 자리를 이제 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시가총액도 뭐 높지는 않기 때문에 어쨌든 한번 탁 튀어오를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SK 오션 플랜트, 요것도 대신에 이제 21선 18,000원 깨지만 손절을 좀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17,000원 정도 이탈하면 손절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또 관심 있게 보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개별주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신성데이터테크, 우진엔텍, 대주전자, CG메드텍은 이제 그 임플란트 CDMO 쪽이라 하는데 오늘 급등하긴 했거든요. 근데 요거는 뭐 올라갔기 때문에 뭐 좀 더 쉬어가는 거 보고 차라리 매수를 하는 게 낫겠다, 그죠? 요거는 좀 더 쉬어간 다음에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데이 트레이딩 되시는 분들은 뭐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로봇 중에서는 클로봇, 이것도 원전에 투입될 수 있는 로봇이 나온다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 로봇 중에서는 얘기 올라갈 수 있어요. 클로봇이 요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4x4 요거는 이제 퓨리오사 관련주죠. 이게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이것도 대응 되시는 분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특히 개별주 같은 경우는 대응이 되시는 분들 위주로 접근을 하시고, 그다음에 개별주에 뭐 좀 더 추가를 하자고 하면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옵토스 제약 같은 경우, 왜 옵토스 제약이냐면
지금 화두가 되는 게 이 노안치료제입니다. 노안치료제.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은 이제 눈이 노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력도 나빠지고 침침해지고 그거를 안약으로 놓으면은 회복될 수 있는 치료제가 지금 미국에서 뭐 FDA 임상에 대한 부분 이슈가 있기 때문에 광동제약에서 최근에 상한가를 연달아 갖고 이제 옵토스 제약으로 번지고 있는데 요것도 어쨌든 이제 요 플러스 광동제약까지 해가지고 조금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조금 앞으로 화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단기간에 끝날 재료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주목을 해보자. 광동제약은 뭐 아시겠지만 뭐 샘물 팔잖아요. 생수 팔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후에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어떤 이 모멘텀들을 이제 가져와서 판을 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 가지 종목군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뭐 2월 추천주 종목군들 말고도 상당히 많은 종목군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종목군들이 뭐 사실은 다 뭐 갈 수 있다 아니에요. 사실 몰라요, 저도. 근데 그래도 지금 이제 시장에 대한 조정이 국민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 순환매장세가 많이 들어선다고 하면은 요 종목군들 안에서 이 섹터 안에서 또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뭘까? 이제 그거를 고민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찍어드리는 뭐 종목이 100% 올라갑니다! 이게 아니라 요 종목을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그러면 왜 올라갈까? 그거를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전에 좀 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주식은 제가 봤을 때 51대 49의 싸움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치열한 거예요. 내가 이게 맞는데 안 올라가요. 시장에서 관심이 없으면. 근데 어느 순간 시장에 관심이 생기면 내가 맞는 거가 되는 거고 관심이 없으면 내가 틀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환매장세라는 거는 지금 오늘은 뭐 조선이 강하고 내일은 방산이 강하고 그다음에 원전이 강하고 그다음에 화장품이 강하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맞춰요? 오늘 내가 내일 화장품이 강할지 어떻게 알고 모레 바이오가 강할지 어떻게 압니까? 근데 요 섹터 안에서 돌아가니까 요 종목을 섹터별로 관심 종목으로 일단 배정을 해주시고 요거 움직임을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 전략으로 가져가라.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조금 제가 표시를 해놓은 것들은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한번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